감정이입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만 훤한 이들도 있다.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도 있다. 또 멋진 발명가도 있고 생각이 깊고 오묘한 이들도 있으며 숨은 실력가도 있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도 있다.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따스한 성품의 소유자들도 있다. 어떤 내향인은 자기 PR에 실패해서 결국 자기 능력 이하의 업무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어떤 내향인은 조용히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 칼 라거펠트도 내향인에 속하고, 현대판 신데렐라 신화를 이뤄낸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나 현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도 내향인에 속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들 사이에 눈에 띄는 공통점은 없다. 즉 내향인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며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향성을 표현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 눈에 전혀 내향인으로 비치지 않는 내향인도 있다는 말이다. 내향인의 개념. 내향적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 스위스의 심리 분석 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처음 사용했다. 융은 행동 양식이 외부로 향한 이들은 외향적, 내부로 향한 이들은 내향적이라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내향성과 외향성. 이 둘 중 하나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성향 모두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융은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다시 쪼개어 총 8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안했다. 그중 넷은 외향적인 면이 강한 유형이고 나머지 넷은 내향적인 면모가 더 강조된 유형이었다. 미국의 모녀 연구팀 캐서린 쿡 그립스와 이사벨 그립스 마이어스는 이러한 융의 심리 유형론에 기반해 마이어스 그립스 유형 지표 MBTI, 마이어즈 BRIGGS 타입 인디케터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MBTI는 인간의 성격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일종의 성격 테스트로 8개는 외향성, 8개는 내향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현재 MBT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격 분석 도구이고 특히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MBTI 모델이 개발되던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일 출신의 영국 심리학자 한스 위르겐 아이젠크도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서로 대비되는 한 쌍의 성격 유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아이젠크는 외향인과 내향인의 행동 방식의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내향인의 뇌가 외향인의 뇌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아이젠크는 또 신경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첫 번째 감정이 안정적인 외향인, 두 번째 감정이 안정적인 내향인, 세 번째 감정이 불안정한 외향인, 네 번째 감정이 불안정한 내향인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도 고안했다. 오늘날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은 성격 분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 빅5O 이론부터 비스타미넨스, 인플루언스, 스테디니스, 컨센서스니스 행동 유형 검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격 분석 테스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내향인의 특징. 이제 내향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내향적이라는 말의 뜻을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사실 지금까지도 내향적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나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융과 아이젠크 그리고 노동심리학자인 막스 프라이드도 내향성 혹은 외향성 안에는 여러 가지 단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내향인의 대표적 특징이 비사교적이고 소심하고 남들보다 예민하고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이라 설명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중 몇몇 특징들을 따로 떼어내어 특별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해당된다. 고도의 섬세한 사람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일레인 아론이다. 아론은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내향적 혹은 내성적이라는 말 대신 섬세한이라는 형용사로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론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내향적이라는 말 속에 부정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고 내향적이라는 말만으로는 민감한 인지능력이 단점인 동시에 장점도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섬세한 사람들 중 70%만이 내향인이고
나머지 30%는 오히려 외향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몇몇 독설가들은 외향적 성격의 섬세한 사람들은 진짜 외향인이 아니라 타고난 내향성을 교묘하게 감추는 기술을 습득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극도의 소심함. 내향성 전문가들은 내향성과 소심함이 짝짝이 신발 한 켤레라고 입을 모은다. 옳은 말이다. 내향인이라 해서 무조건 타인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고 외향인도 때로는 수줍음을 타거나 소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은 소심한 사람이 곧 내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 케이건은 또 소심함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회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인 둘 중 한 명은 스스로가 소심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바보 증후군 신경정 신학자 제니퍼 그라임스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서 극심한 내향성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가벼운 자폐 증세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아인슈타인과 히치콕, 베토벤을 꼽았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타인으로의 감정이입을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인데, 개 중에는 수학, 과학, 기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을 바보 증후군 혹은 작은 교수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 최근에는 내향적이라는 말이 제니퍼 그라임스의 주장대로 사회적 내향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왁자지껄한 파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려는 이들이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즉 내향인이라는 말이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학술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내향적이라는 개념을 쪼개고 또 쪼갠 뒤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성향의 다양한 면모를 연구하는 게 더 편하고 정확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한 세분화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말이 적고 신중한 사람과 말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술적 세분화가 내향인의 소외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모든 자극에 극도로 세심한 이들과 한 분야만 파고들면서 나머지 세상사에는 무관심한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대신 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두 그룹 사이에 현격한 차이는 없다. 두 유형 모두 조용하고 침착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닮은 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말이다. 인류의 발달을 추구하는 학술 연구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세분화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내향인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도로 예민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든 심하게 소심한 사람이든 가벼운 자폐 증세를 지닌 천재든 세상과 단절된 은둔형이든 그 모두가 주변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내성적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쳐다본다. 수피겔의 케르스틴 풀만 기자는 조용한 성품을 지닌 내향인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칭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한편 유럽 최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ZF그룹의 인사부장 베르나르트 바이게르트는 지원자가 약간 소심한 사람인지 극심한 내향인인지 여부는 채용을 결정할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모나 행동 등 겉모습만으로는 두 유형이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로 서로 다른 내향인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 말은 곧 내향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향인과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싶다면 내향인끼리의 미세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외향인의 숫자가 내향인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결코 매우 크지는 않다. 게다가 적어도 셋 중 하나는, 심지어 둘 중 하나는
외향인보다 내향인을 선호한다. 따라서 나 역시 서로 다른 유형의 내향인들 간의 미세한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개념을 더 중시하기로 결심했다. 나아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내향인이란 외향인에 비해 비교적 성격이 차분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은 이들,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비교적 싫어하는 이들, 떠들썩한 모임을 비교적 싫어하는 이들, 어떤 자리에서건 나서거나 튀기를 비교적 싫어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용한 내향인 안에는 분명 커다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힘이 없었다면 이는 MC라는 공식도, 페이스북이나 해리포터, 수만의 교향곡 제1번 봄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향인의 4가지 유형. 내향인들은 모두 같은 편에 서 있다. 하지만 내향인이라 해서 다 같은 내향인은 아니다. 당장 눈에 띄는 차이만 해도 2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운해형과 좌뇌형의 차이다. 운해형 내향인은 정보를 주관적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좌뇌형 외향인은 객관적 분석적이다. 2번째 차이는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당당한 내향인이 있는가 하면 대인관계 자체를 힘들어하는 내향인도 있다. 그 2가지 기준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내향인들의 기본적 행동 양식이 도출된다. 주도형, 객관적 성격, 이성적 행동 양식,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음. 섬세형, 감수성 풍부, 감성적 행동 양식,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음. 비범형, 매우 논리적, 이성적 행동 양식,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음. 은둔형, 소심한 성격, 감성적 행동 양식,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음. 내향인에 관한 새로운 구분 방식. 주도형 내향인 중 가장 냉철한 유형.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사려 깊고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주도형에 속한다. 주도형 내향인은 냉철한 논리를 기반으로 직업과 가정을 꾸려나간다.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달성하고 뇌물 따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주도형 내향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편이며 사회적 포식자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적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유명인으로는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있다. 메르켈 총리는 알파걸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한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산 증인이기도 하다. 섬세형 내향인에게는 일종의 육감 같은 게 있다. 인지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상과 예술, 자연 등에서 남들은 간과하는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 섬세형 내향인은 탁월한 관찰자들로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황을 직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민한 신경계를 지니고 있는 탓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섬세형 내향인은 때로 피곤한 타입, 시큰둥한 타입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도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속에서 완두콩 한 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공주일 것이다. 비범형 내향인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천재인가 싶어서 다시 들여다보면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비범형 내향인은 수줍음은 많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고집쟁이다. 자기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꿰뚫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괴짜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비범형 내향인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큼은 철저하게 파고들고 그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자기만의 규율을 정해두는 동시에 타인이 정해놓은 규준과 한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은 빌 게이츠다. 2013년 빌 게이츠는 포브스가 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다시금 이름을 올렸다. 어떻게 보면 이 유형의 내향인을 비범함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비록 고독을 즐기고 가끔 괴짜 같은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천재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은둔형 대인관계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 때문에 은둔형 내향인은 친한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 직장에서도 서열과 업무가 확고하게 지정되고 배정되는 것을 선호한다. 은둔형 내향인은 집이든 직장이든 한번 정착하면 쉽게 떠나려 들지 않고
주변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친한 몇몇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 유형의 내향인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고 스포트라이트를 극도로 싫어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불사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유명 인사로는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아내 케이트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둘은 이러한 자신들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신중하게 자신들의 책무를 소화하고 있고 장차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왕실의 법도와 업무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다. 내향인을 분석하는 테스트. 앞에서 확인했듯이 내향인 DNA 모델에서는 내향인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다. 해당 모델의 바탕이 된 2가지는 DISC와 MBTI 모델이었는데 이 둘과 마찬가지로 내향인 DNA 모델 역시 한 사람을 무조건 한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외향인이든 내향인이든 저마다의 개성이 너무 강하고 내향인 안에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향인 DNA 모델에서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인성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를 개발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내향인 DNA 모델이 내향인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최초의 인성 모델은 아니다. 하지만 오직 내향인만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적어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분명 최초의 모델이다. 내향인 DNA 모델은 내향적 특징들만을 기준으로 내향인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최초의 모델이다. 다시 말해 내향인 DNA 모델은 오직 내향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모델이다. 내향인 DNA 모델의 목표는 내향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및 자신의 능력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 개발에 매진하게끔 하는 것이다. 참고로 독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유형과 더 많이 일치하는 부분,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추출해서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다. 혹은 내용 전체를 내리익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도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 일 처리 방식, 자기 표현 방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소양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내향성 테스트하기. 내향인 DNA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의 내향인이고 그러한 자신의 성향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테스트 방식은 기존의 테스트들과는 조금 다르다. 기존의 많은 테스트에서는 4개의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2개 이상일 때에도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했다. 반면 내향인 DNA 테스트에서는 4개의 항목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4개의 항목 중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양식에 가장 부합되는 항목에는 최고점, 즉 4점을 부여한다.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양식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에는 최저점, 즉 1점을 부여한다. 남은 2개의 항목 중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양식과 비교적 가까운 항목에는 3점, 비교적 거리가 먼 항목에는 2점을 매긴다. 이때 명심해야 할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이나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직관적 감정과 사고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문. 자신의 성격 및 행동 양식과의 부합 정도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보자. 반드시 모든 항목에 1에서 4까지 점수를 매겨야 하며 이때 점수는 중복될 수 없다. 4점는 가장 잘 부합됨, 3점는 대체로 부합됨, 2점는 조금 부합됨, 1점는 거의 부합되지 않음. 1. 다음 덕목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첫 번째 정의로움, 장기적 시각, 영감. 두 번째 침착함, 상황 파악, 성찰. 세 번째 가능성, 효율, 기능. 네 번째 진지함, 조화, 관심. 2.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강연 시작 전에 내가 취할 행동은 다음 중 무엇인가? 첫 번째, 주요 거래처 파트너 3명과 인사를 나누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은 뒤 강연 내용에 집중한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편하다. 남들은 둘러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나는 어딘가를 배회하다가 강연이 시작되기 직전 적당한 자리에 앉는다. 세 번째, 강연을 앞두고 너무 많은 청중들이 강의실 앞에 몰려 있다.
그래서 거래처 파트너에게 좀 더 조용한 정원 쪽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네 번째 강연이 시작되기 전 모두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이용해 어느 전문가에게 그간 늘 궁금했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건넨다. 3. 스몰토크에 대한 내 견해는 첫 번째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세 번째 에너지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네 번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4.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에게 내 전문 분야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때 나의 반응은 첫 번째 문제 없다. 흔쾌히 수락한다. 내 전문 분야에 관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다. 두 번째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미 강연용 자료들을 준비해두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거절한다. 네 번째 그 나이 때 내가 궁금했던 게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본다. 5. 이웃이 최근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밤마다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때 나의 반응은 첫 번째 참는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것이다. 두 번째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정말 괴롭다. 하지만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는 싫으므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참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세 번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린다. 정참기 힘들 땐 창문을 닫고 잔다. 네 번째 아직 어린 강아지니까 일단 기다려본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적어도 밤에는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해본다. 6. 팀워크 관련 세미나에서 실시간 역할극을 하게 되었다.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닫힌 공간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내가 취하는 태도는 첫 번째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두 번째 팀원들 모두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찾아낸 사실과 풀어낸 해결책들을 계속 정리하고 알려준다. 세 번째 구석에 앉아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묵묵히 관찰한다. 네 번째 나머지 팀원들이 찾아낸 내용과 결과물들을 공부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한다. 7. 주요 인사들이 참가하는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이때 나의 반응은 첫 번째 해당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과제와 의무들이 발생되는지 노련하게 관찰한다. 두 번째 일단 초대를 수락한다. 그런 모임은 일과 관련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무리 주요 인사들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모임이 아닌 이상 관심이 없다. 이미 내 분야 전문가들과는 꽤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네 번째 초대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되 개인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다며 거절한다. 8. 아래의 부정적 성향들 중 내게 가장 해당되는 항목은 또 가장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어느 것인가? 첫 번째 겁이 많다. 두 번째 고집이 세다. 세 번째 지나칠 정도로 냉담하다. 네 번째 쉽게 흥분한다. 9. 친구가 결혼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한다. 다음 중 내 재능에 가장 부합되는 역할은 첫 번째 요리 솜씨를 발휘하여 웨딩 케이크를 굽는다. 두 번째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의 숙소를 예약한다. 세 번째 청첩장 디자인을 책임진다. 네 번째 결혼식에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게임 몇 가지를 준비한다. 10. 다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인용구는 첫 번째, 집에 있을 때만큼 편안할 때는 없어요. 제인 오스틴. 두 번째, 최상의 아이디어는 고독할 때 떠오른다네. 토마스 에디슨. 세 번째, 난 사교성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유저 친화적이 아닐 뿐이야. 어느 티셔츠에 새겨진 글귀. 네 번째,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서 외출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강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나무와 꽃들 그리고 하늘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오드리 헵번. 11. 어린 시절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혹은 내가 주로 취한 행동은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친구의 고모가 우리를 동화극 공연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다. 두 번째 보물찾기 게임에서 쪽지를 찾고 거기에 적힌 퀴즈의 정답을 맞췄을 때가 가장 좋았다.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친구의 책장을 구경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 속에 푹 빠지곤 했다. 네 번째 다른 친구들과 뚝 떨어져서 나 혼자 레고나 닌텐도 게임을 하곤 했다. 12.
동료들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다음 중 나와 관련해 동료들이 가장 많이 할 법한 비난은? 첫 번째, 너무 예민해. 두 번째, 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네 번째, 완전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13. 이웃들과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는데 내 관심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오가고 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첫 번째, 재미가 없어 지루하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끝까지 파티에 남는다. 세 번째, 몸은 그 자리에 머물되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 네 번째, 애매모호한 미소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온다. 14. 업무 회의에서 내가 주로 하는 행동은? 첫 번째, 말을 아낀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제안한다. 두 번째는 준비를 잘해가는 편이고 프레젠테이션도 자신 있고 간결하게 해낸다. 세 번째, 동료들이 중대한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내 의견을 피력한다. 네 번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평한 솔루션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15. 다음 중 내가 좋아하는 부류는? 첫 번째, 야단법석 떨지 않고 조용히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두 번째, 타인을 배려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 세 번째, 사려 깊고 예리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 네 번째,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사람. 16. 최고의 결과를 위해 내게 가장 필요한 환경은? 첫 번째, 업무 기준과 과정이 명확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두 번째,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환경. 세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네 번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환경. 17. 사내 공모에 당첨되어 상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은? 첫 번째,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무료 강좌 수강권. 두 번째, 인근 고급 웰빙 호텔 주말 숙박권. 세 번째, 유럽 내 대도시 중 한 곳에서 주말 내내 예술과 음악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여행권. 네 번째,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오두막집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푹 쉴 수 있는 휴가권. 18. 인턴 사원 1명을 뽑아야 한다. 다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지원자는? 첫 번째, 21살에 이미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 두 번째,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원자. 세 번째,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지원자. 네 번째, 학업과 병행하여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 19. 다음 중 내가 보기에 가장 대인관계가 좋을 것 같은 사람은? 첫 번째, 배려심과 정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 세 번째, 직설적이고 단순한 사람. 네 번째,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20. 다음 4개의 그림 중 내 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평가.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 각 질문별 항목 옆에 각자가 매긴 점수들을 아래 도표에 기입하자. 이제 각 모양별로 점수를 합산해보자.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점수가 산출되었다면 이제 아래 그림 중 대각선 방향의 눈금 위에 자신이 획득한 유형별 점수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각 점들을 이어보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유형이 자신의 대표적 유형이 되고 나머지 유형에서 얻은 각각의 점수들은 자신이 나머지 유형의 성향을 얼마나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다음에 이어지는 각 유형별 설명을 읽어보면 자신이 왜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도형. 냉철한 지도자. 주도형 내향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크리스토프는 부동산 및 노동자 인권 전문 변호사다.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책도 많이 읽는다. 특히 자서전이나 정치 관련 서적들을 좋아한다. 법정에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의뢰인들을 변호한다. 크리스토프가 작성한 변론들은 풍부한 지식과 심오한 분석에 근거한 것들이다. 그런 크리스토프도 감정기복이 심한 의뢰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 고객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딱딱한 질문들을 일단 뒤로 미룬 채 고객이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 크리스토프는 짬짬이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다듬고 주말이면 가장 친한 친구 1명과 등산을 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 산에 오르는 동안
둘 사이의 대화는 그리 많이 오가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걷기에만 집중하며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안정을 되찾는다. 아내와의 관계도 매우 좋은 편이다. 아내 이외에 크리스토프가 애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대상은 첫째 딸이다. 대학생인 크리스토프의 첫째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와 마찬가지로 클래식에도 매우 심취해 있다. 둘째 딸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다. 대학 입시를 치른 지 1년이 다 되어가건만 아직도 전공 분야를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그 친구들 역시 둘째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할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한심한 애들이다. 다행히 형편이 허락되어 비교적 큰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 안에 딸아이 친구들이 아무리 버글거려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다는 사실에 크리스토프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크리스토프와 같은 주도형 내향인은 운해형보다 좌뇌형인 경우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 있다. 다시 말해 생각이 체계적이고 표현이 분명하며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감정 기복도 거의 없어서 상대방이 신뢰를 느끼게 만드는데, 이는 아마도 외부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대뇌 변연계를 타고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도형 내향인은 뛰어난 관찰력을 지녔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내향인 DNA 모델에서 말하는 4가지 유형 중 주도형 내향인이 고전적 의미에서의 내향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도형 내향인은 책임의식도 강해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때가 많고 침착하고 사려 깊은 판단 및 행동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다. 주도형 내향인의 가치관 역시 안정과 꾸준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적 감정의 변화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자기 안으로 깊이 숨어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서 인간관계는 그리 원만치 못하다.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두려 할 때가 많고 인간적인 면이 부족하다, 정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도 많다. 주도형 내향인은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정한 규칙들을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다. 하지만 사생활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지위를 지닌 외향인에 비해 대인관계나 이미지 관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독일의 일간지 지트도이체 차이퉁의 슈테판 클라인 기자는 앙겔라 메르켈은 빙빙 돌려서 말을 하거나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시콜콜한 잡담 역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썼다.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옷이나 장신구, 기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에 공을 들이는 타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면 부드러운 미소와 깔끔한 정장 슈트,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필수라는 점을 모를 정도로 멍청하진 않다. 기억 노트. 내향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부분들만 선별하여 읽어도 된다. 이로써 자신의 생활 방식, 의사소통 방식, 자기표현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단, 한 가지 유형만 지닌 내향인은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기 안에 깃든 두 번째로 강한 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섬세형. 감각이 발달한 심미주의자. 섬세형 내향인의 대표적 인물은 이자벨이라고 해두자. 이자벨은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어떤 일을 하든 쉽게 지치는 유형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섬세한 사람, 즉 감각이 지나치게 발달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벨은 남들이 미처 맡지 못하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다. 사소한 불편 사항들도 남들보다 빨리 인식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도 지진계처럼 예민하게 감지했고 다가올 위험을 예감한 적도 많았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된 적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신경을 거슬린 적도 있었다. 물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각도 예민하다. 가족 중 그 누구도 이자벨만큼 깊이 있게 공연을 감상하는 사람이 없고
적당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분야에 있어서도 친구들 중에서 이자벨이 단연 최고다. 그러한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직장 생활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이자벨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여러 출판사와 거래하며 각종 서적의 표지 디자인을 맡고 있다. 프리랜서인 데다가 창작 분야에 종사한다는 특징 덕분에 이자벨은 늘 자기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업무 방식이나 시간도 자신의 생활 리듬이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꿈을 이루기에는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벨은 결코 조급해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솔루션, 더 멋진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돈보다는 똑소리 나는 완벽한 일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자벨은 개인적으로 느림의 미학과 아름다운 것들을 매우 중시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널찍한 단독주택이 아니라 옆집과 벽이 붙어있는 일종의 땅콩주택인데 볕이 잘 들지 않는 데다가 5명이 생활하기에는 작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이어폰을 꽂고 작업에 몰두하거나 명상에 잠긴다. 동화 속 세계, 판타지 소설 속 세계로 빠져들기도 한다. 옆집 남자아이의 바이올린 연습 소리도 이런 방식으로 피하고 있다. 이자벨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옆집 문을 두드리고 연습 시간에 제한을 두자고 협상할까 생각 중이다. 하지만 괜한 갈등만 초래할까봐 겁이 나서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했다. 혹여 자신의 아들들도 나중에 옆집 아이처럼 하루 종일 어떤 악기를 연습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문제는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 섬세형 내향인은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고 외부 자극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어떤 학자들은 대뇌로부터의 자극을 억제하고 조절해야 할 시상하부가 수많은 신호들을 모두 다 중대한 신호로 판단하고 여과 없이 우리의 인식 속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유전자의 변형이 생긴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세로토닌 유전자 1개와 도파민 유전자 여러 개가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섬세형 내향인은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매우 잘하는 편이다. 직관적 상황 판단에도 능하고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단면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한 단면들을 통틀어 관찰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 모든 장점들은 거꾸로 단점이 되기도 한다. 신경이 예민한 탓에 남들보다 지구력이 뒤처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큰 경향도 없지 않다. 가족 중에 혹은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피로한 신경과 예민한 감각을 엄청난 인지력으로 승화시키며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변 모든 환경을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다. 토마스 만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집안이 절대 시끌벅적한 법이 없었고 외부와 차단된 지필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다. 거기에 조밀하게 짜놓은 일과표까지 더해진 덕분에 비로소 위대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었다. 작가의 1933년 5월 4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중요한 건 어디가 됐든 내가 편히 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다지고 균형 잡힌 일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 즉 내게 유익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억 노트. 내향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부분들만 선별하여 읽어도 된다. 이로써 자신의 생활 방식, 의사소통 방식, 자기표현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단, 한 가지 유형만 지닌 내향인은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기 안에 깃든 두 번째로 강한 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비범형, 외톨이형 천재. 비범형 내향인의 대표적 인물은 루카스라고 하자. 루카스는 30대 후반의 사업가로
영화 촬영이 끝난 뒤에 후반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를 중퇴한 뒤 역시나 대학을 중퇴한 친구 한 명과 집 뒤편 헛간에서 이따금씩 각종 기계를 만지며 놀았을 뿐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CG 전문 기업의 휴시가 되었다.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것이었다. 루카스는 10살 때부터 이미 액션 영화나 영화 속 각종 효과 장치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루카스의 거래처 고객들은 루카스를 해당 분야의 스티브 잡스쯤으로 여긴다. 그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루카스는 그러한 거물급 평판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루카스는 늘 완벽주의를 추구해왔고 네로라 하는 전문 인력들만 엄선해서 고용했다. 물론 최고급 전문 인력들 역시 이따금씩은 초보자나 저지를 법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동업자인 친구가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했다. 루카스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그 친구는 경제 분야에도 매우 밝고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파트너조차도 루카스의 변덕은 말리지 못한다. 사실 루카스의 회사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은 매우 흥미진진하고 회사 분위기도 꽤 가족적이다. 하지만 루카스는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을 나무라는 일이 잦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사표를 쓰는 직원들이 속출했다. 개중 많은 이들은 루카스의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1년에 2번 열리는 성대한 파티 문화가 떠난 직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다. 루카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긴장의 끈을 완전히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일종의 아웃사이더다. 남들이 흥미를 느끼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관심사 이외의 것에 전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한다. 스몰 토크 역시 알맹이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소속 리그의 정규 멤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다. 루카스와 같은 비범형 내향인은 대개 좌뇌형 인간인데 매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규정을 중시한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몇몇 학자들은 이 유형의 내향인이 가벼운 자폐 증세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전적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캠브리지 대학교 산하 자폐증 연구소의 사이먼 베런코어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특히 수학자나 IT 전문가 가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저명 인사 중에도 이러한 비범형 내향인이 많다. 베토벤, 아인슈타인, 알프레드 히치콕, 제인 오스틴, 마릴린 멀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범형은 전문 분야에서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방면으로는 문외한에 가까운 이들이다. 물론 비범형 내향인 모두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아니다. 하지만 다들 자신의 위치에서 사물이나 사건 속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조용히 노력한다. 즉 현대 사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외모 가꾸기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한 이들인 것이다. 참고로 비범형 천재들 중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천재, 또 다른 빌 게이츠,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는 이들도 많다. 25년 전 미국의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 자리에 오른 이래 전 세계 패션과 미용계를 주름잡고 있는 안나 윈투어 역시 비범형, 천재형 내향인에 속한다. 이 시대의 스타일을 주도해가는 윈투어는 완벽한 화장법, 완벽한 패션 코드에 대해서도 탁월하고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워낙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대인관계를 무척 힘들어한다. 전형적인 비범형 내향인이다.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범형 내향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참고로 윈투어는 13살 때 이미 나중에 커서 보그의 편집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기억 노트. 내향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부분들만 선별하여 읽어도 된다. 이로써 자신의 생활 방식, 의사소통 방식, 자기표현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단, 한 가지 유형만 지닌 내향인은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기 안에 깃든 두 번째로 강한 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은둔형. 눈에 띄지 않는 평화주의자. 은둔형 내향인의 대표적 인물은 주잔네라고 가정하자. 주잔네는 미생물 학자로 직업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내용물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험실 작업은 세심함과 체계성을 요구하는데 부끄럼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주잔네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직장은 없을 것이다. 실험실 동료들끼리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어서 그저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뛰어난 학벌과 실력의 소유자들이지만 이들 사이의 승진을 둘러싼 알력 다툼 같은 갈등은 거의 없다. 누군가를 받고 일어서려는 사람도 없다. 주잔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내가 잘났네라는 식의 경쟁은 질색이기 때문이다. 주잔네는 자신의 성격이 커리어 쌓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여교수 집중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랬다. 교수라는 직업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수가 되더라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얼마든지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이미 속이 거북해졌다. 지금도 주잔네는 공동 연구 결과물을 학회에 선보일 때마다 발표 작업을 늘 동료들에게 떠넘기곤 한다. 기나긴 고민 끝에 주잔네는 결국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참가만 하면 더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 왜 거절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잔네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자기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했다. 게다가 그 사회적 성공이란 게 교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다. 은둔형 내향인은 섬세형 내향인과 마찬가지로 우뇌가 더 발달되었고 이에 따라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다. 주잔네는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혹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자기회의에 빠지곤 한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타고난 기질이 원인일 때가 더 많다. 실제로 MRI 검사가 포함된 어느 실험에서 부끄럼이 많은 참가자들의 두려움 센터, 즉 편도체의 기능이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당시 부끄럼이 많은 피실험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피실험자들에 비해 편도체가 훨씬 더 강한 경고 신호를 내보냈다. 세로토닌 운반체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불안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즉 해당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하는 DNA의 길이가 짧을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은둔형 내향인은 비록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낯선 사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발현되고 그 때문에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싶어 하듯 은둔형 내향인도 자신의 그런 성격을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게 마음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학회에 참가했을 때 중간 휴식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과 짧은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이미 크나큰 스트레스다. 행여나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되기라도 하면 아마도 눈앞이 캄캄해질 것이다. 그런 자기 자신이 정말이지 싫지만 달리 어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주변에 막을 형성한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매일 보는 동료들, 편안한 내 집 등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 속으로 들어가 오직 그 안에서만 안심하고 그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은둔형 내향인이 대인관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주변에서는 잘 모를 때가 많다. 은둔형 내향인이 발산하는 약간의 거리감을 오히려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배운 사람들에게 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킹스 스피치 개봉 이후 영국 왕실 멤버들 중에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킹스 스피치는
현 영국 여왕의 아버지이기도 한 조지 6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다. 조지 6세는 연설을 할 때마다 말을 더듬는 그야말로 극도로 소심한 인물이었다. 다이애너 전 왕세자비 역시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수줍음 많은 다이애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 윌리엄과 케이트 역시 온화하지만 낯을 가리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좋아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그 둘은 공식 석상에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힘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억 노트. 내향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모두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유형에 맞는 부분들만 선별하여 읽어도 된다. 이로써 자신의 생활 방식, 의사소통 방식, 자기표현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단, 한 가지 유형만 지닌 내향인은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기 안에 깃든 두 번째로 강한 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주석 엘리자베스 길버트 이트 프레이 러브 인 프로 오퍼 서치 네치 올렘퍼 더치 이테일리엔 인디엔 언드 인도네전 글룸스뷰리 2011 참조 국내에서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칼 거스테브 정 시촐로지스 취 타입은 레스처 벌렉 1921 참조 서전 케인 콰이어트 더 파워 오브 인트러버츠 인 어 월드 덱 캔트 스톱 토킹 크라운 2012 피식 에즈 기트 패스트 소 빌 디피니션은 FR 인트러버티어트 언드 익스트레버티어트 Y 에즈 퍼즈 NLICHKEITSPSYCHOLO 즌 기트 참조 국내에서는 콰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내향성은 수줍은 성격과 관련 있다고 한다. 맥스 프리드 인트러버츠 앤드 익스트러버츠 사이코로지컬 리뷰 1924 볼륨 31-74에서 87쪽 참조 엘레인 앤 어런 더 하일리 센서티브 퍼슨 How to Thrive When the World of ERWHELMSU 하모니 1997 참조 국내에서는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내향성이라는 주제를 널리 알린 수잔 케이는 미국 타임즈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내향적인 아이에게 부끄럼이 많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콰이어트에서는 내향인 중 많은 이들이 부끄럼이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내향성과 관련된 독일의 전문가 실비아 르케는 자신의 저서 조용한 사람 큰 영향에서 내향적이라는 말은 부끄럼을 많이 타거나 과민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니퍼 오 그라임즈 인트러버션 앤드 오티즘 어 컨셉추얼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더 플래시멘트 오브 인트러버션 온 더 오티즘 스펙트럼 웰레슬리 칼리지 2010 참조 커스틴 컬맨 다이 크렉트 더 스틸은 더 스파이젤 2012년 제34호 참조 전체 국민 중 내향적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2명 중 1명이든 3명 중 1명이든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실하다. 바로 내성적인 사람의 수치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메스 버액 다이 레치 더 너드즈 그랜드 인즈 2010년 4월 참조 로서 시워트 앤 프라이 에드버트 게이 대저 뉴 1조운 더 퍼즈 NLICHKEIT 그레이트 언드 언저 2004 참조 http www.myersbriggs.org mympipipelsonalitype mppibasicss ph26 mppipypes.hpm 해당 이미지들은 페트라 비스트 박사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 자료 출처 에스크 닥터 P A 앵걸리트너 NR 라이에멘 EIGENSCHAFTSPHEOR 피스치 엔즈지 인 H 위버 NT 렌세이어
핸드버치 더 퍼즈 NLICHKEITSPSYCHOLO 자이언드 디피렌틸은 시촐로우지 호그립 벌렉 2005 99쪽 참조 제니퍼 그라임즈 인트로버션 앤드 오티즘 어 컨섹추얼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더 플래시멘트 오브 인트로버션 온 더 오티즘 스펙트럼 웰레슬리 칼리지 2010 참조 칼리 스코츠 MD 앤 스코트 엘 로치 MD 템퍼레이멘트 앤드 이츠 임플리케이션즈 포 뉴로이메이징 오브 앵자이어티 디조더즈 CNS 스펙트럼즈 2004 984에서 291쪽 참조 어메드 알 헤라이어이 에트얼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지네틱 베리에이션 앤드 더 리스판스 오브 더 휴먼 어미그더러 사이언스 2002 297 400에서 403쪽 참조 혼자가 편한 사람들 종이책 발행일 2016년 1월 4일 전자책 발행일 2016년 1월 4일 지은이 도리스 메르틴 옴기니 강희진 편애니 이범상 편엔곡 비전 BNP 비전 코리아 전자책 제작 비전 BNP ISBN 979-5771-5771-095-905320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오류, 컨텐츠 제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vision2411@gmail.com 블로그 http blog.naver.com visioncorea 상상력과 참신한 열정이 가득 담긴 원고를 모집합니다. 작성된 원고를 갖고 계신 분 또는 자신이 쓰고 싶은 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vision2411@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 분야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편집부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출간을 지원해 드립니다.